여러분과 이번에는 그 회사법규로서 강의를 하게 됐는데, 회사법규가 어떤 과목인가부터 먼저 한번 알아볼게요. 이 회사법규는 회사법규리 되어 있죠. 일반적으로 회사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회사 가는 걸 한문으로 한번 적어 볼게요. 바다라는 이야기죠. 사학하는 것은 일이라는 이야기예요. 일. 바다에 대한 일의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이건 바다죠. 이거는 일이잖아요. 바다에 대한 일이라는 게 어떤 게 상당히 많겠죠. 종류가 엄청 많아요. 이 회사법규에 대한. 예를 들면은, 자, 제일 먼저 바다에 대한 생각이 나는 게 뭐예요? 선박이잖아요. 선박. 그래서, 자, 선박에 대한 것이 나온다. 그 중에 나왔다. 그게 선박법이죠. 제일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선박을 타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관계되는 사람들이 있겠죠. 해양하고 그런 사람들. 어떤 게 있나? 배 타는 선원들이 있겠죠. 선원에는 어딨나? 선장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항해사 있죠. 그리고 기관사 뭐 쭉 있을 거 아니에요. 선원들이 전부 관계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고 선박 소유자도 관계돼요. 선박 소유자도 관계된다. 사람이 관계되죠.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배가 들어간 항만이 있겠죠. 그래서 항만도 관계된다. 어선 같으면 어항도 관계가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전부 다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법들이 쫙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관계되는 게 뭐냐면은 해운에 관계되는 해운법도, 해운에 또 관계된다. 해운에 관계된다는 게 또 어선 같으면 뭐예요? 수산업이죠. 수산업도 관계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고 또 선박 종류에도 여러 가지 있죠. 어선도 있고 상선도 있고, 그 다음에 레저 기구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또 레저에 관계되는 그것도 물에서 하잖아요. 바다에서는 강에도 하지만은 그것도 관계되는 거예요. 레저 하는. 이것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는 해양 환경도 상당히 중요하죠. 해양 환경의 오염이랑 지금 관계되잖아요. 엄청 많아요. 이거 말고도 엄청 많아요, 이게 법이. 전부 다 통설이 몇 개 셀 수도 없어. 몇백 개 될 거예요. 회사법의 종류가. 자, 그러면은 우리들이 회사법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가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출제자도 물어보면 출제하는 사람한테 물어봐도 어느까지 나온다고 이야기를 못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부 다 공부를 하지 몇백 개 되는 걸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나? 이때까지 기출문제에 나온 것을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기출문제가 대충 기출문제 나온 걸 딱 추려보니까 몇 개 법이 나오나 하면은 30개가 좀 넘어요. 31~2개 이 정도 돼요, 이게. 이 법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기출문제에 나와 있는 범위를 보는 거예요, 이게. 그래 보니까 한 30개 정도 돼요, 이게 법이. 이 30개를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법이 나오는 법이 늘어나고 있어요. 종류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예요. 그건 할 수 없죠. 그런데 그걸 전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것을 기준으로 한다. 그 다음에는 또 중요한 법이 몇 개 있어요. 그런 걸 갖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어떤 것이 나는가 한번 볼게요. 저는 여러분 나눠준 기출문제 맨 마지막 장을 한번 보세요. 79페이지를 보세요. 79페이지 보면은 기출문제 분석이 있죠. 그래,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나아가 있어요. 올해까지 나아가 있는데, 2011년은 왜 2011년인가? 문제가 공개된 게 2011년부터 공개됐기 때문에 통계를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 보니까 31개가 있죠. 31개에 대한 것이 나왔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도 있고 안 중요한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분포를 보면 알겠죠. 맨 끝에 개가 많은 것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중요한 부분이 안 나오고 새로운 부분이 나오고 중요하지 않는 부분이 나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문제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나? 전체를 다 잘 공부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래야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볼게요. 기본적으로, 자, 볼게요. 선박법, 기본법이니까 나오겠죠, 이것도. 그 다음에 선박안전법, 중요한 거 이야기할게요. 서선법이 있고, 그 다음에 선원법도 중요하죠.
그다음에 선박직원법도 어느 정도. 그다음 회사안전법은 이거는 안 나올 수가 없죠. 두 문제 정도 나왔잖아요. 이게 거의 두 문제, 세 문제 나오는 게. 그다음에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 이것도 기본적인 법이에요. 이게 나오죠. 그리고 근데 기본적인 법이 계속 나왔는데 올해는 안 나왔죠. 이게 이런 식으로 된다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법은 알고 있지만은 안 나오는 수도 있고 중요하지 않은 법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중요한 법이 안 나오면 어떻겠나? 어렵다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다른 숨어 있는 법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밑에 도선법도 잘 안 나왔죠. 그게 한 문제 정도 나왔는데 올해 딱 한 문제 나온 거예요. 그리고 해양사고 조사 심판법도 이것도 계속 안 나왔죠. 2017년도에부터 안 나왔어요. 근데 올해 나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가름을 할 수가 없죠, 실질적으로는. 다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에 관한 법,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법이에요. 해양경찰이 하는 거니까. 그런데 올해는 안 나왔죠. 계속 두 문제, 세 문제. 많이 나올 때는 다섯 문제까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안 나왔잖아요. 그건 상당히 중요한 법이 무조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해야 되는 법이죠. 그 다음에 그다음 13번이면 수중레저 안전법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이 부분은 안 나오다가 언제부터 나오다가 작년 말에는 한 문제 딱 나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다시 봐야 되겠죠. 언젠가는 나온 데 나온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해수욕장법도 14번에 이때가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해수욕장도 해양경찰에 가서 관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온 거예요. 언제? 2018년 말에 나온 거예요. 3차에 나온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해양환경관리법은 이건 무조건 올해 두 문제 나왔죠. 두 문제 아니면 세 문제 나오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이게 쭉 보면. 그 다음에 수상레저 안전법 마찬가지로 이거 해양경찰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왔죠. 올해도 두 문제 나왔다. 그 다음에 유도선 사업법 이것도 유도선 사업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나한테 올해는 안 나왔어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나왔죠. 그 다음에 낚시관리육성법. 낚시관리육성법 옛날에는 안 나왔어요, 이게. 그런데 실질적으로 낚시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안 나올 수가 없는 게 해양경찰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해도 마찬가지로 두 문제나 나왔죠, 이게. 그 다음에 수산업법. 수산업법은 이게 올해는 안 나왔죠. 그런데 나오다가 중간에 안 나오다가 다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안 나왔다. 근데 수산업법 그 밑에 보면은 선박 안전 조업 규칙이랄지 또는 선박 통제 규정은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수산업법 하위의 규칙이 밑에 있는 선박 안전 조업 규칙이나 선박 통제 규정 이거는 꼭 한 문제 이상 정도는 나와요, 이게. 그다음에 해운법은 이제까지 나온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올해 해운법이 한 문제 나온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되겠죠. 항만법 있고 운송법 그다음 어촌어항법이랄지 이런 건 안 나왔죠 지금까지. 그런데 수업은 할 거예요. 그다음 27번에 해양경비법이라고 되어 있죠. 이 해양경비법은 해양경찰에서 하는 거잖아요. 무조건 나와요, 무조건. 그런데 어떻나? 올해는 안 나왔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나와요, 이거는. 그 다음에 영해 접속수역법이 있고 배차적 경제수역 있고 30번에 봐요. 배차적 경제수역에서 외국인들이 와서 조업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계속적으로 한 번씩 나왔어요. 근데 올해는 안 나왔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면은 해양과학조사법이 있죠. 이때까지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올해 나왔어요. 언젠가는 나온다 했는데 올해 딱 나온 거예요. 올해 처음 나온 거예요, 이게. 해양과학조사법.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30여 개 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법을 어떤 것이 중요한 거는 분명히 있죠. 있지만은 전체 다 봐야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이걸 이야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지금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게 어떤 게 중요한가 어떤 분이 모를 거예요. 그래서 수업 마치고 마지막 시간에 다시 한번 볼 거예요. 다시 보면은 어떤 게 중요하다 금방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이거는 어디까지나 참고 자료죠. 참고 자료. 출제하는 사람들이 2010 올해 시험에서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은 올해 시험에서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잘못 반 사람 이야기하면은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반 사람은 많이 실패를 했어요. 기출문제에서만 반 사람, 그 사람들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출제자들은 기출문제를 보고 내는 게 아니에요. 내다 보면은 중요한 부분을 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출문제가 겹치는 거예요. 기출문제를 보고 내는 게 아니에요, 출제자들은. 그래서 기출문제가 제일 중요하죠. 왜? 중요한 것만 뭉쳐놨으니까. 그렇게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보되 다른 것도 다 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갖다 하겠어요. 자, 이렇게 이제 알아봤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강의는 약 30여 개의 법을 가지고 강의를 할 거예요. 그리고 교재를 보면은 상하로 돼가 있죠. 1400페이지가 넘어요. 상당히 많죠. 그런데 거기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도 상당히 있죠. 그렇지만은 법을 선생님이 다 연한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중요한 걸 계속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은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고 버릴 건 버려야 되겠죠. 자기가 읽어보고 그걸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중요한 거는 전부 다 이야기를 다 해줄 거예요. 책이 두껍다고 너무 부담된다고 처음 보면 이상할 거예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책을 보기 시작하면은 이 책이 제일 좋다고 느끼질 거예요. 틀림없어요, 그거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교재하고 기본 교재하고 그 다음에 수업은 단원이 끝났잖아요. 지금 선박법을 할 거예요. 그럼 선박법이 끝났으면은 요점 정리를 할 거예요. 요점 정리를 딱 선생님이 참 빠르게 참 딱 해줄 거예요. 해주고 나서 기출 문제를 단원별로 풀어볼 거예요.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넘어갈 거예요. 넘어가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게 그걸 한번 보세요. 강의 계획서를 한번 보세요. 강의 계획서에 보면은 주 4시간 해가지고 언제 마치나 하면은 9월 2일 날로 돼가 있죠. 9월 2일 날 마칠 거예요. 그런데 9월 2일을 보면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 있죠. 그래서 강의가, 이런 강의가 다 끝나는 것이 6월 30일 정도, 8월 30일 정도 끝날 거예요. 끝나고 나면은 9월 2일 날 실전 모의고사를 4회 정도 볼 거예요. 3회에서 4회 정도 실전 모의고사를 볼 거예요. 그걸 보고 모든 강의가 끝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 2회죠. 언제 하나 월요일하고 금요일에 수업을 할 거예요. 하고 시간은 14시 30분에서 18시 30분까지 할 거예요. 근데 18시 30분 조금 넘게까지 할 거예요, 보통. 19시까지 정도 한다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하고, 전 이렇게 해가지고 8주 정도, 8주에서 9주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은, 하면은 60시간에서 70시간 정도 강의를 한다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강의를 할 거예요. 그런데 꼭 부탁드릴 말이 있어요, 내가. 뭐냐면은 학원 나온다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학원 나온다 해서 항해나 해사복이 해결되는 게 아니고 뭐 자기가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나? 제일 중요한 게 예습 복습이에요. 예습 복습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해사복귀는 예습을 갖다가 한번 읽어오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하고 달라가지고. 한번 읽어보면 대충은 어떤 것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 수업하면은 그렇구나 걸 알 수가 있어요. 예습을 안 하면 안 돼. 그 다음에 복습, 제일 중요한 복습이에요. 복습은 어떻게 하나 하면은 첫 페이지부터 배운 데까지. 오늘 선박법을 했잖아요. 내일 그러면은 선박 안전법을 한다 하면 선박법부터 다시 처음부터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복습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권을 갖다가 처음에 읽을 때는 적어도 몇 시간 걸려, 며칠 걸리겠죠. 그런데 두 번째 읽을 때는 반밖에 안 걸려요. 세 번째 읽을 때는 5분의 1밖에 안 걸려요. 그러면 나중에 되면은 책 두 권을 읽는데 하루가 안 걸려요. 하루 만에 전부 다 책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 정도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 안 되면은 해사복귀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어요. 그 다음에 해사복귀는 매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안 보면 안 돼요. 매일 안 보면은 오늘 배운 것을 이틀 후에 보면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왜? 법이 똑같은 법이 계속 있기 때문에 오늘 보면은 그 다음 날도 그 법을 봐야 돼. 그래야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안 그러면 날아가 버려. 없어. 그래서 계속적으로 봐야 된다는 걸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래야 외우지, 안 그러면 안 외우죠. 계속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범위가 너무 많아가지고 부담이 엄청 될 거예요. 싫어하는 사람은 무지하게 싫어해요. 해사복귀를. 그런데 해사복귀를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나면은 해사복귀가 제일 쉽다 해요. 제일 쉽고 해사복귀가 계속 하고 싶다는 사람이 있어요. 해사복귀를. 그래서 그 정도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나. 적어도 20분, 30분 이상은 봐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자, 지금 이론이죠. 이론을 하고 나면은 단원이 끝나고 나면은 반드시예요. 문제풀이를 있는 객관식 문제집을 봐야 돼. 문제집을 봄으로 해서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 알고 또 그 책을 봄으로 해서
이론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이론만 계속하면 문제를 안 풀면 잘 안 남아 있어요. 그래서 항상 단원이 끝나면 문제집을 봐요. 그럼 어떤 문제집을 봐야 되느냐? 시중에 나온 문제집이 많죠. 여러 고시각에 나온 거 있고 문도사가 막 있을 거예요. 근데 자기한테 제일 좋은 맞는 책을 골라봐야 된다. 맞는 책 자기 잘 모르죠. 그럼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요. 주위에 있는 합격된 사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합격된 사람들이에요. 합격된 사람 물어보고, 그러니까 선배, 후배, 잘하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일 좋은 책을 선택을 해야 돼. 그 선택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선생님이 있는 게 이론서예요. 이론서. 그 다음에는 또 뭐예요? 문제집. 그 다음에는 기출 문제집도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근데 선생님 준 기출 문제 있죠. 그건 답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업에 풀을 거예요. 그거 말고도 기출 문제집 있으면 편리하다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자, 그래서 기본적인 이야기는 갖다 했어요. 자, 그러면은, 선박법부터 한번 볼까요? 자, 선박법, 9페이지를 한번 봅니다. 자, 이게 자, 선박 9페이지를 갖다 내면은 맨 위에 보세요. 맨 위에 보니까 어떤 게 있나 하면은 시행 2018년 12월 31일 법률 이래 돼가 있죠. 그 밑에 보니까 대통령령, 그 다음에 해양수산부령이 세 가지 종류가 있죠.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 이것이 어떤 것인가 잘 몰라요. 자, 법에는 제일 먼저 법이라는 게 있어요. 법을 다른 말로 하면 법률이라고 해요. 이게 법률이 있어요. 법률이 있고 그 밑에 된 것을 뭐라 하냐면 시행령이라고 해요. 시행령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시행규칙 해가지고 이 세 개를 뭐라 하냐면 법령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세 개를. 우리는 그럼 뭘 알아야 되나? 법령을 알아야지. 법만 아는 게 아니고 시행령, 시행규칙 다 법령을 다 알아야 되는, 법령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법은 어디서 만드나? 국회에서 만들죠. 이거는 국회에서 법을 만들잖아요. 만들면은 뭐라 공포를 해요. 법을. 공포를 하면은 공포를 하잖아. 그러면 바로 시행을 하는 게 아니고 공포 기간이 있어요. 보통 6개월이에요. 6개월인데 1년도 있고 다 달라요. 보통 6개월이에요. 그래서 공포가 되면 공포 날짜가 있고 시행 날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 거기 봐요. 거기 보면 시행회가 2018년 12월 31일로 돼가 있죠. 그런데 이것이 뒤에 보니까 실질적으로 뒤에 12월 3일 일부 개정해놨죠. 개정해놨는데 1년 12월 30일에 1년 후니까 1년 6개월 후에요. 이거는 6개월 후부터면 온 7월 1일부터예요. 요 조항이. 그런 식으로 시행이 되는 거예요. 법률은 국회에서 만들었어요. 자, 국회 법을 만들었다. 그러면 법을 시행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떤 정부로 넘겨요. 정부로. 그러면 정부로 넘기면 이제 대통령이 넘어올 거 아니에요. 넘어오면은 법 안에는 모든 걸 다 담을 수가 없어요. 세부적인 걸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넘기면 대통령이 이 법을 가지고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필요한 부분을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시행령이에요. 시행령이라는 게 대통령령이라고 되어 있죠, 그게. 영어로 해가지고 시행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 공포가 되잖아요. 보통 공포되는 거하고 같이 시행을 해요. 또는 며칠 또는 몇 달도 있을 수가 있어요. 거의 보통 보면은 시행 날짜하고 공고 날짜 비슷해요, 이거는. 이게. 자, 그러면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을 만들었다. 그런데 그러면 각각 정부 부처로 보내야 될 거 아니야. 정부 부처가 여러 가지가 있죠. 총리령으로 나올 수도 있고 또는 해양수산부에서 할 수가 있고 국토부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글로 보내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다 담을 수 없으니까 시행규칙을 정해가지고 시행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시행규칙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총리령도 있을 거고 또는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한다 하면은 해양수산부의 령으로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것도 마찬가지로 보통 공포 날짜하고 시행 날짜가 거의 비슷해요. 조금 차이 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시행을 하는 거예요. 요 세 가지를 다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된다는 걸 알아두고 여러분들이 이 회사법규를 공부를 하려고 하면 어떠냐면 법제처를 계속 수시로 들어가야 돼. 법제처를.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런데 처음 공부하면서 법제처가 뭔가 모를 거 아니야. 그래서 법제처를 한번 검색을 해보겠어요. 자, 휴대폰을 한번 해보세요. 휴대폰에 네이버를 갖다가 딱 쳐봐요. 휴대폰하고 네이버에다가 검색어에다가 법제처 한 쳐봅니다. 법제처. 그 다음에 검색을 해봐요. 그러면은 법제처 대표 홈페이지가 나오죠. 그걸 클릭을 해보세요. 클릭을 하면은 자, 그게 법제처가 나왔죠. 법제처가 나왔는데 이걸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약간 밑으로 밑에 보면 앱이 하나가 있어요. 앱이 뭐냐면은 국가법령정보가 되어 있죠. 국가법령정보 앱이 있죠. 맨 밑으로 가면은 있죠. 그것을 클릭해가지고 뭐냐면은 그것을 설치를 하세요. 거의 이걸 보는 거예요. 국가법령 하면은 그게 구글 플레이에서 설치를 하세요. 설치를 하고 열기를 한번 해보세요. 설치된 사람은. 열기에 보면은 그게 현행법령가 쭉 나오죠. 거기다가 검색에다가 선박법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선박법을 치니까 선박법, 그게 제일 먼저는 선박등기법이 나오고 선박법이 나오죠. 선박법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클릭하면은 선박법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조명. 이런 식으로 여러분 찾아가 보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이제 보고 앱으로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좀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PC로 한번 볼게요. PC로. 자, 다시 네이버를 다시 냅니다. 네이버에서 법제처를 치면 아까 나왔죠? 거기에서 맨 밑으로 보면은 PC 버전이라고 보세요. 맨 밑에. PC 버전. PC 버전. 찾으십니까? PC 버전을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컴퓨터로 보는 PC 버전이 나오는 거예요. 나오죠? 나오는데 거기에다가 선박법이라고 한 첩했어요. 맨 위에 현행법령 검색대가 있죠. 선박법을 치고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원 선박법을 찾는 방법이에요. 나왔죠? 나왔습니까? 나왔으면은 거기에 보니까 자, 그게 선박법이 나오고 2.1 등기법이 있고 선박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선박 시행령이 나오고 시행지청이 나왔죠. 그런데 선박법이 여기 있는 2019년 7월 1일로 돼가 있죠. 제일 최근 버전이에요, 이게. 그런데 선생님 여기는 뭐라고 돼가 있나? 지금 2018년 12월 31일로 돼가 있죠. 시행령도 다르고 시행그것도 다르죠. 왜 그래 됐나 하면은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책은 2019년 4월 달에 나온 책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4월 달에 나온 책이니까 2019년 7월 달은 개정이 안 됐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뭐를 주나 하면 선생님이 개정한 것을 지금 내준 거예요. 나중에 볼 거예요. 그런데 크게 달라진 건 없어. 좌우장 개정한 걸 줄 거예요. 그 최근 버전이 있어. 이렇게 보는 거예요. 됐죠? 보는 방법. 그러니까 최근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자, 그 다음에 봐요. 옆으로 돌려서 보면은 본문이 있고, 개정됐을 때 개정 사유가 있죠.
경영사도 읽어보면 좋겠죠. 그 다음에 연영이 있고 3단 비교가 있고 그 다음 봐요. 신구법 비교가 있죠. 클릭해 보세요. 신구법 비교를. 클릭을 하면은 옛날 버전에 무엇이 바뀌는가를 나오는 거예요. 자, 나왔죠. 나왔는데 어떻게 돼가 있나. 옛날하고 지금하고 여기에 바뀐 것이 어떤 게 바뀌었다고 나오죠. 뭐가 바뀌었나. 읽어보면은. 옛날에 7월 1일부터 바뀐 거예요. 옛날에 뭐냐면은 선박안전기술공단이라고 했어요. 전부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7월 1일부터 명칭이 선박안전기술공단이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뭐로 바뀌었나 하면은 뭐로 바뀌었나 여기 보니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돼가 있죠. 이렇게 다 바뀐 거예요. 그래서 바뀐 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7월 1일 날부터 바뀐 법률이 엄청 많아. 왜 그렇게 했어요? 공단이 바뀐 게 이게 전부 다 바꿔가지고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뀌었다. 그래서 선박법에는 이것만 지금 바뀐 거예요. 시행령도 마찬가지, 시행규칙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시로 여러분들이 이게 들어와서 앱이 아니고 이게 PC 들어가 봐야 되는 거예요. 보면 뭐가 바뀐 거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법규 실력이 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찾는다는 걸 알아둔다. 자, 그 다음에 자 본격적으로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걸 알아주고 자 이제부터 선박법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선박법이라고 되어 있죠. 자, 선박법은 어떤 법이겠나? 말 그대로 선박에 대한 법이죠. 선박에 대한 법이란 게 이게 뭐냐면 선박의 국적을 나타내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박의 국적. 선박의 국적이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죠. 선박의 국적을 나타내는 이 법이 선박법이에요. 그래서 선박국적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한다. 선박국적은 어디 나타나요? 선박국적정서라는 데에 나타나요. 선박국적정서. 그래 선박법을 다른 말로 하면 선박국적정서법이라고도 이야기해요. 선박국적정서를 우리가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선박국적정서를 발급받으려고 하면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되는가 하면 첫째는 선적항을 정해야 돼요. 선적항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죠. 선적항이 뭐냐면은 우리 선박이 있으면 선박을 등록을 한 그런 항구예요. 등록을 할 수 있는 하는 그런 항구를 선적항이라고 해요. 선적항을 제일 먼저 정해야 돼, 내가. 자, 선적항을 정했죠. 정하고 나면은 두 번째 뭐를 하나 하면은 톤수를 측정을 해야 돼요. 우리 배가 어느 정도 크기나 측정을 하나요? 톤수를 측정을 하나요? 측정을 하고 나서는 무엇을 하나 하면은 세 번째 등록을 해요. 등록을 해요. 등록하는데 어디다 등록하는 게 중요하죠. 누구한테 등록을 하나 하면은 지방해양수산청장. 수산청장한테 등록을 한다는 게 뭐냐면 선박의 원부가 있어요. 선박을 등록하는 원부가, 그래서 선박 원부라고 해요. 선박 원부에 올리는 거예요. 등록이라고 하는 게. 그래야 관리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등록을 하지 않아요. 등록을 하면은 선박 국적 정서를 줘요. 요게 선박법 전체 다예요. 자, 제일 먼저 선박 국적 선적항을 정하고 선적항을 어디에 정한다는 게 나아가 있어요. 정하는 게 중요하죠. 어디에 정하? 주로 소유자의 주소지에 정해요. 주소지에. 나중에 나올 거예요. 선적항을 정해요. 정하고 나서는 선박의 톤수를 측정을 해요. 톤수 종류가 4가지가 있어요. 그 톤수를 측정을 해요. 측정을 하고 나서 뭐를 한다? 등록을 하는 거예요. 등록은 누구한테? 지방해양수산청장한테 해요. 요게 어선은 요거 미리 같이 알아야 됩니다. 어선은 이게는 일반 선박들은 지방해양수산청장한테 하지만 어선은 누구한테 하나 갑니다. 이건 좀 달라요. 시장 군수구청장한테 한다. 미리 알아둡니다. 이거는 어선은 하면은 선박 국적 정서를 줘요. 이게 선박법의 거의 다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박법은 선박국적법이다 또는 선박등록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볼게요. 그래서 자, 그 밑에 봐요. 자, 그 밑에 보면은 총칙이라고 나오죠. 어느 법이든 총칙이 없는 것이 없어요. 이 총칙은
제일 먼저 나오죠. 총칙에는 무엇이 나오나 하면 세 가지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뭐냐면 그 목적이, 이 법을 만드는 목적이 나와요. 그 다음에는 거기에 관계되는 용어가 나와요. 그 다음에 적용 범위. 상당히 중요하죠. 어떤 배를 적용할 것인가 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법들은 목적이 처음에 이 목적은 뭐냐면 선박 국적 정서에 대한 걸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용어가 나와요. 그 다음에는 어떤 배가 적용된다. 어떤 배가 적용된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어떤 배 적용 안 된다는 거죠. 안 되는 배도 상당히 중요해요.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부분이에요. 적용 범위가. 이런 것이 나오는 게 총칙이에요. 여기도 나올 거예요. 이걸 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2장에는 어떤 게 나오나 하면은 한국 선박의 특권이죠. 내가 국적 정서를 받으면 한국 선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권이 있어요. 세 가지. 그 다음에는 의무가 세 가지 있어요. 이걸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게 나오고. 그 다음에 선박 톤수가 나오잖아요. 선박 톤수. 톤수를 측정한다 했죠. 선박 톤수의 종류가 4가지가 있어요.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알아볼게요. 요 뭐 적을 필요. 톤수에는 국제 총톤수가 있고, 그 다음에 총톤수, 순톤수, 제하, 중량톤수 이런 4가지 종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그럼 톤수가 있다. 그 다음에 4장에 보면 선박의 공시제도 이런 데가 있죠. 공시제도, 공시라는 게 뭐냐면은 공개적으로 개시가 알린다는 뜻이에요. 공개적으로 알린다는 뜻이에요. 공시제도에는 우리나라, 다른 나라는 일원화돼가 있죠. 우리나라는 이원화돼가 있어요. 어떤 것이 있나 하면은 등기가 있고 등록이 있어요. 등기가 있고 등록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여기 등록한다 했죠. 등록을 하는데 등기는 선박법에서 하는 게 아니고 선박 등기법이 있어요. 거기에 의해 가지고 등기를 하는 게, 그러니까 아무나 등기를 하는 게 아니고 소형 선박이나 나올 거예요. 소형 선박 이상 크기가 이상이 돼야지 등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소형 선박 이상, 소형 선박이 어떤 거는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등록은 등기를 하고 나서 하는 거예요. 등록은 등기를 안 하면 등록이 안 돼. 등기를 하고 나서, 근데 소형 선박 이하가 되면 등기를 할 수가 없죠. 그럼 등록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를 하고 나서 등록을 한다. 등기는 등기소에서 해요. 자기 사유재산이에요. 그래, 등기소에서 해요. 근데 등록은 어디서 한다 했나? 지방해양수산청장한테 한다 했죠. 요 이원화돼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 다음에 선박법상 각종 정서가 있죠. 자, 정서에서 벌써 하나 나왔다. 뭐가 나왔나? 선박 국적 정서가 나왔죠. 선박 국적 정서. 그 다음에는 뭐가 있나 하면은 요것도 나중에 다 나오는 게요. 국제 톤수 정서가 있고, 국제 톤수 확인서가 있어요. 어떻게 틀리나? 국제라고 하니까 어떠냐 하면은 국제 항해를 하는 선박한테 주는 거예요. 이거는. 국제 항해를 하려고 하면 이 정서가 없으면 국제 항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 국제 항해하는 선박에 국제 톤수 정서 아니면 확인서를. 왜 이게 두 개가 있겠나? 톤수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다시. 톤수가 있고, 이거는, 길이에요. 이게 다 착각을 해요. 요거 미리 알아두는 게, 톤수 정서는 길이가 24m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톤수로 나오고 어떤 건 미터 나오고 헷갈리는 거예요. 알아둬야 돼. 24m 이상 되면 국제 항해를 하려고 하면 국제 톤수 정서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24m 적으면은 국제 톤수 확인서를 받아요. 이래야 국제 항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종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6번에 보면은 외국에서, 자, 우리나라 외국에서 이런 업무가 있다 합시다. 배를 내가 취득을 했다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때는 톤수 측정하고 해야 될 거 아니야. 누가 한다고? 영사가 한다. 영사가. 됐죠. 여기에 대해서, 이거는 자, 차례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볼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그 다음 페이지.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그게 신구 대비표를 선생님 나눠줬죠. 한번 볼게요. 신구 대비표. 신구 대비표에 이게 원래 선박법하고 선박법 시행령하고 선박 시행규칙이 나눠진 걸 선생님이 한목에 뭉쳐놓은 거예요. 이렇게 바뀐 거예요. 자, 거기에 보니까 신구 대비표에
2018년 12월 31일 날 일일 된 것을 12월 30일 날 바뀌었는데 시행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됐죠. 그러니까 이게 공포가 31일 날 되고 6개월 후에 시행된 거예요. 보통 6개월이라 했죠. 그래 7월 1일 날 시행된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나? 여기 맨 앞에 보면 교재 페이지가 있죠. 29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29페이지. 29페이지를 보면은 그게 법 29조 2항에 보면은 선박안전기술공단이란 말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바뀌었나 하면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바뀐 거예요. 됐죠? 이런 거는 고쳐놔야 되겠죠. 중요한 거니까. 나중에 수업 시간, 나중에 이게 이것도 읽고 나중에 본문을 보면서도 선생님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됐죠? 이런 식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시행령이 마찬가지 29페이지에도 마찬가지로 선박안전기술공단이 선박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바뀌었다는 게 있죠. 29페이지도. 그 다음에 선박 시행규칙도 마찬가지 16페이지 보면 또 그 말이 있어요. 요것만 바뀐 거예요. 그 선박은 별로 안 바뀌었죠. 그래서 공단만 바뀌었다는 걸 알아두면 되겠다는 걸. 그런데 이게 지금 선박법을 내줬죠. 앞으로 계속 내줄 거예요, 이게. 다른 법도 바뀐 거 다 내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떤 거는 엄청 바뀐 것도 있어요. 그런데 필요 없는 부분이 바뀐 게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고칠 필요가 없죠. 이거 고치다 보면은 머리 빠져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필요한 것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바꾸려서 이걸 신경 쓰다 보면 공부 못 해요. 그래서 필요한 것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처음 따라 볼게요. 10페이지. 10페이지 보니까 총칙이 있죠. 제일 먼저 총칙에는 뭐가 나온다 했나? 아까. 목적, 용어, 적용 범위가 나온다 했죠. 봐요. 그게 목적이 있다. 1. 2. 용어 정의가 있고 세 번째 보면 적용 범위가 있죠. 적용 범위가 있으면 제외되는 것도 있겠죠. 그래 제외 선박이 나오잖아요. 읽어볼게요. 목적 다 했다. 목적은 선박의 국적에 관한 사항. 아까 국적이 나왔잖아요. 국적에 관한 사항 선박법이 나와요. 그 다음에는 뭘 했나? 톤수 측정을 한다 했죠. 선정을 정하고. 그래 톤수 측정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등록에 대해서 나오죠. 이런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선박법이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함으로 해서 회사에 관한 제도를 적정하게 운영하고 해상 질서도 유지될 수가 있다. 그리고 국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 경제에 항상 이바지한다. 이런 데가 있는 거예요. 이게 목적. 그 다음에 용어 정의가 있죠. 자, 선박법에서 선박이란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자, 다른 데도 많이 나와요. 그런데 선박법에서 선박이라 하면은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거 읽어볼게요. 선박이나 수상. 그 다음에 수상법에 수중도 있죠. 옛날에는 수중은 없었어요. 지금은 수상에서도 항행한다. 그 다음에 수중에서도 잠수함도 해당된다는 거예요. 수중에서 항행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배 종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선박이라고 해요. 선박법에서는. 종류가 어떤 종류가 있나? 세 종류, 외워둬야 되겠죠. 세 종류가 있어요. 선박법에서 선박에 분류는 세 종류예요. 뭐예요? 기선, 범선, 부선. 기선, 범선. 선박법이 세 가지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기선, 범선, 부선. 기선은 어떤 것이다? 기선은 두 가지가 있죠. 기선은 기관을 사용해서 수신하는 선박이에요. 또는 수명 비행 선박, 이것을 기선을 이렇게 해요. 자, 기관을 이용하는 건 알 수가 있죠. 알고 있죠. 근데 수면 비행 선박은 어떤가 하면 그 밑에 뭐라 하겠나? 표면 효과 작용을 위해서 수면 가까이 근접해 나르는 선박이라고 되어 있죠. 선박이 수면에서 약 얼마 정도 떠나 가면은 3에서 5m 정도 뜨는 거예요. 속력은 어느 정도 되는 줄 알아요? 200km, 300km, 500km 돼요. 엄청 빠르죠. 그래서 날아가는 선박. 이게 지금 실용화되어 있어요. 여객선도 있고 화물선도 있어요. 수명비행. 이것도 뭐라고? 기선에 속한다는 기선에. 선박법에서는. 그 다음에 그 밑에 기관을 사용하는 선박, 추진하는 선박 밑에 보면 이렇게 있죠. 기관을 선박 밖에 기관을 붙인 선박으로서 그 기관을 갖다가 선박에서 분리한다. 그러니까 기관을 띄었다 붙였다 하는 선박이 있어요. 그거는 뭐야? 기선이라는 거예요. 기선. 됐죠? 그 다음에는 기선 중에서 돛이 있는 기선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는데 돛인데 돛하고 두 개 다 지금 활용을 해요. 그런데 주로 기관을 가지고 하면은 기선, 주로 돛을 가지고 가면은
거기에 나오는 범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아놔야 되겠죠. 그래서 기선 두 가지. 그 다음에 범선은 돛을 이용한다. 그런데 돛과 기관을 같이 이용하는데 주로 돛을 이용하는 것을 범선이라고 한다. 그 다음 부선이 나오죠. 일반적으로 뭐라나 바지라고 하잖아요. 바지. 부선은 자항 능력이 없어 다른 선박에서 끌리거나 밀려서 항해하는 선박. 요 세 가지가 선박법에서 뭐라고 한다? 선박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선박법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나왔죠. 소형 선박 나왔죠. 아까 선생님 소형 선박은 등기를 할 수 있나 없나? 소형 선박은 등기를 못한다 했어요.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등기를 못한다 했어요. 못한다. 어떤 선박이냐 하면은 총톤수 20톤 미만의 기선 범선. 시험 문제 이거는 나왔던 거 여러 번 나왔던 거 나와요. 그 다음에 부선은 100톤 미만의 부선. 요 두 가지, 세 가지지 그런 게 결국적으로는 이것을 뭐라고 하나 소형 선박이라. 그런데 조금 전에 이게 선박법에 선박이 어떤 거래가 나왔죠. 그런데 다른 법에서는 또 선박이 또 틀려요. 선박이라는 게. 소형 선박도 마찬가지야. 소형 선박도 선박법에서는 여기 이야기하는 총톤수 20톤 미만의 기선, 범선, 그 다음에 100톤 미만의 부선이라고 이야기했지만은 다른 법에서는 또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 나온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틀리는가 볼까요? 참고 자료 1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항상 참고 자료는 옆에 딱 놔두고 있어야 돼요. 자, 참고 자료 1페이지 딱 보니까 뭐, 이렇게 소형 선박의 정의가 있죠. 자, 우리가 배웠던 선박법에서는 총톤수 20톤 미만의 기선범선, 그 다음 총톤수 100톤 미만의 부선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선박안전법, 다음 시간에 선박안전법을 할 거예요. 선박법 끝나고 나면은. 선박안전법에서는 어떤다? 길이로 나오죠. 얼마? 12m 미만의 선박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런 걸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박직원법. 선박직원법은 어떤 거냐면 선박 해기사 자격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나? 선박직원법은 총톤수 25톤 미만의 선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소형 선박 조종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를 이야기하냐면은 선박직원법에서는 25톤 미만의 선박, 그러니까 소형 선박 조종사는 25톤 미만의 선박을 조종할 수 있는 자격증이에요. 선박직원법이 들어가죠. 그래서 선박직원은 그렇겠다. 그 다음에 수상에서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은 폐기물, 기름 또는 유해 액체 물체를 산적한다는 것은 어떤 그게 엿지 않고 바로 실른다는 거예요. 이게 포장 없이 바로 실는 것이 산적한 물이에요. 산적 운반선에 전용되지 아니하는 총톤수 100톤 미만의 선박이에요. 그러니까 산적 화물에 전용되는 거는 뭐야? 소형 선박이 아니죠. 전용 안 되는 그런 100톤 미만의 선박을 갖다가 소형 선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시험 문제 여러 번 나왔던 거예요. 꼭 알아둬야 될 부분. 자, 그 다음 넘깁니다. 11페이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총칙에서 목적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용어가 나왔어요. 적용 범위가 나오겠죠. 상당히 중요하죠. 적용 범위는. 자, 읽어볼게요. 적용 범위는 선박법은 한국 선박에 적용한다 했어요. 외국 선박에는 한국 왜? 선박법은 뭐 선박 국적 정세에 우리나라 선박이 적어주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 선박만 적용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한국 선박이 어떤 선박인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거는 다음 페이지 나와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12페이지. 미리 알아볼게요. 자, 한국 선박이라고 하면 네 가지 선박을 한국 선박이라고 한다는 게. 읽어볼게요. 제일 첫째, 국유 공유의 선박. 어떤 선박이겠나? 나라 선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지방자치단체 이런 데가 소유하고 있는 선박이에요. 그것이 국유 공유의 선박. 그 다음 두 번째, 대한민국 국민이 소유하는 선박도 한국 선박이다. 세 번째,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서 설립된 상사법인이 소유하는 선박. 이것도 대한민국 선박이다. 그런데 네 번째 봐요. 대한민국의 주된 사무소를 둔 위 3의 법인 아닌 법인이라고 했어요. 그럼 뭐야? 외국 법인이에요. 외국 법인이 그 대표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돼야 돼. 또는 공동대표일 때는 공동대표인 경우는 그 전원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옛날에는 3분의 2만 대한민국 국민이면 됐어.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전원, 같이 공동일 때는 전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원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그 법인, 외국 법인이 소유한 선박도 대한민국 선박. 네 가지 다 있다는 거예요. 알아둬야 되겠죠. 이걸 대한민국 선박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선박은 대한민국이 적용하고, 그 다음 봐요. 자, 적용 선박이, 적용 안 되는 선박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보면 제외 선박인데 일부 적용 딱 돼가 있잖아요. 일부 적용이에요.
선박법에 전부 다 적용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일부 10개소가 있어요. 10개소만 적용이 안 된다. 나머지는 적용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선박이냐 밑에 옆에 제선박 8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선박법에 적용이 안 되는데 전부 다 적용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몇 가지 10가지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선박 볼게요. 제일 먼저 군함 경찰로 선박법에 적용이 안 되는 조항이 있다. 적용이 안 되는 게 10가지가 있죠. 주로 뭐냐면은 등기 관계예요. 등기를 안 해도 되는 선박이다 생각하면 돼. 됐죠? 다시 등록을 안 해도 된다는 거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군함 경찰로 선박. 그 다음에는 총톤수 5톤 미만의 범선 중에서 기간을 설치하지는 범선. 자, 그럼 내가 범선이에요. 범선인데 10톤 이게 등록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해야 되는 거예요. 5톤 미만이 내가 4톤이다. 안 해도 되죠. 그런데 기간을 가지고 있다 해야 되죠.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간을 설치하지 않는 범선 5톤 미만 안 해도 된다. 그 다음에 총톤수 20톤 미만의 부선도 안 해도 된다. 그런데 20톤 이상의 부선 중에도 20톤 미만의 부선 안 해도 된다 했죠. 그런데 20톤 그러면은 총톤수 20톤 이상의 부선 중에 고정, 계류용, 저장용, 고정으로 털게도 안 해도 된다. 20톤 미만이 안 해도 된다 했죠. 그런데 20톤 이상이 되더라도 안 움직여. 고정적으로 붙이는 거예요. 그건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됐죠? 그 이야기가 나가 있다. 그런데 다만 나오면 다른 게 나와요. 다만 하는 것은 20톤 이상 되는 부선 중에서 수상호텔, 수상식당, 수상공연장 이런 것은 어떻게 등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외한다는 것은 등록을 적용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 노상하 때 운전하는 선박 적용 안 된다. 그 다음 6번에 봐요. 어선법에 의한 어선이에요. 어선법 제2조의 어선. 어선법에 어선은 되나 안 되나? 어선은 선박법에 해당이 안 돼요. 그런데 전부 다 해당이 안 되는 게 아니야. 왜 그러냐면은 어선은 옛날에는 선박법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선법이 만들어지면 어선은 어선법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선박법과 같이 해. 거의 같아요. 조항이. 그런데 여기 밑에 나오게 되면 좌우자는 어선은 해당이 안 된다. 일단 알아놓습니다. 해당 안 된다. 그 다음 7번에 보면은 건설기업에 대해서 등록된 준설선은 뭐예요? 주로 항구안에서 그를 갖다가 수심을 깊게 하기 위해서 뻘 같은 걸 퍼내는 선박이잖아요. 준설선. 그런데 일반 준설선은 해당이 돼요. 그런데 준설법에 의해서 거기에서 등록을 해버렸어. 됐죠? 등록을 해보면은 선박법에서는 등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준설선. 그러니까 준설기계로서 등록된 준설선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8번 수상레저 안전법 나중에 나올 거예요. 수상레저 안전법은 수상레저 기구를 가지고 우리가 수상레저 기구가 엄청 많아요. 종류가. 그런 걸 가지고 할 때 만드는 법이에요. 그런데 수상레저 안전법에서 동력 수상레저 기구라 레저 기구가 엄청 종류가 많아요. 종류가 많은데 동력 수상레저 기구는 6가지밖에 없어요. 동력 수상레저 나중에 나올 거예요. 동력 수상레저 기구는 뭐냐면 등록을 해야 돼. 등록을 하는 것 중에는 4가지 종류가 있어요. 동력 수상 레저 기구를 전부 다 등록하는 건 아니에요. 등록하는 거는 동력을 쓰는 수상 레저 기구는 등록을 해야 돼. 그런데 그 6가지 중에서 4가지만 등록을 해요. 그러면 등록이 거기 됐죠. 그러면은 선박법에 등록할 필요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수상 레저 기구에서 동력 수상 레저 기구 중에서 같은 수상 레저 기구로 등록을 한 종류가 뭐냐면은 나오죠. 수상 오토바이. 그 다음에 모터보드. 그 다음에 고무보트. 그 다음에 요트라고 돼가 있죠. 요트, 그냥 요트가 동력을 가지고 있는 요트예요. 동력을 가지고 있는 요트를 이걸 뭐라 세일링 요트라고 해요. 나중에 나올 거예요. 세일링 요트. 4가지는 뭐야? 이미 등록이 됐으니까 여기 등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됐죠? 그 이야기. 그래서 이 8가지는 뭐야? 제외 선박이에요. 그런데 전부 다 제외되는 게 아니고 앞에 봐요. 적용되는 게 7조에서부터 22조까지 10개밖에 없어요. 10개, 이것만 뭐라고 적용이 제외된다. 나머지는 적용을 해요. 이게. 어떤 것이 나가면 톤수 적정, 이건 톤수 적정 왜 하나? 등록을 하기 위해서 하죠. 그러니까 등록에 관계되는 것은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소형 선박 쭉 나온다. 국제 톤수. 그 다음에 국기 개양 항행. 소형 아주 작은 선박들은 국기 개양 이것도 조항이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요 8가지는. 그 다음에 국기 개양 표시. 그 다음에 등록 사항의 변경. 등록을 내가 안 했는데 할 필요가 없을 거 아니에요. 이게. 그 다음에 말소 등록. 등록도 안 했는데 말소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10가지는 어떻다? 요것만 적용돼야 되고, 나머지는 선박법에 적용이 돼요, 이게. 그렇게 알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봐요. 어선에 대해서는, 아까 어선에 적용 안 된다 했죠. 근데 어선은 전부 다 10개가 아니고 3가지밖에 없어요. 3가지 뭐야? 등기 등록, 그 다음 등록상의 변경, 말소 등록. 나머지는 좀 해당이 돼요. 이걸 뭐라 하면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어선법은 원래는 선박법이 있었어요. 있는데 복잡하니까 어선을 따로 분리한 거예요. 그러면은 선박법에 있는 걸 그대로 이걸 뭐라 하면은 준용한다고 이야기해요. 준용한다고 이야기해요. 준용이라는 게 뭐냐면은 실제 법은 다른데 거의 같이 취급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어선 같으면은 8조, 18조, 22조는 적용하지 않는다. 나머지는 선박법을 준용한다. 이래 돼가 있어요. 준용한다는 건 실질적으로는 좀 다르지만은 같이 취급해서 한다는 이야기예요. 준용한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말은 없지만 나중에 나올 거예요. 이렇게 제 선박이 있다. 가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선생님이 어선이라고 했죠. 어떤 걸 어선이라고 하나? 여러분들 알기로는 어선. 고기 잡는 배 이렇게 알잖아요. 어선이죠. 그런데 그거 말고도 어선 종류가 4가지 종류가 있어요. 어선 종류는. 자, 어디 나오느냐. 110페이지를 미리 한번 볼게요. 어선법에 나와요. 어선법에 자, 110페이지 어선법에 보면 어선이 어떤 것이 4가지가 있죠. 첫째, 업에 종사하는 선박.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잖아요. 고기 잡는 것. 업에 종사하는 선박도 어선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어획물 운반을 하는 선박도 어선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는 수산물 가공을 하는 선박도 어선이에요. 첫째. 이걸 통틀어서 뭐냐. 수산업에 종사하는 선박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수산업에 관한 5가지 종류가 있어. 시험, 조사, 지도, 단속, 교섭. 시험도 한다. 그 다음에 조사도 한다. 지도선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단속하는 선박이 있죠. 그 다음에 교섭하는 실습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은 수산업에 대한 실습선이죠. 어선이에요, 그거는. 그 다음에 건조 허가를 받아서 건조 중이거나 건조한 선박이 있죠. 건조 허가라는 말이 나왔어요. 어선은 일반 선박은 건조 허가를 안 받아요. 건조 검사만 받아요. 그런데 건조 허가라고 나왔죠. 어선은 먼저 건조를 하기 전에 허가부터 받아야 돼. 왜 그런가 하면은 어선을 숫자를 막 늘어놓으면 자원은 한정되는데 막 잡아버리면 남획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어선은 건조를 하기 전에 허가부터 받아야 돼. 누구한테 받나 하면 해양수산부 장관이나 그러면 시장군수구청장한테 받아요. 그 받는 사람이 따로따로 있어요. 원양어선은 해양수산부 장관한테 받아요. 나머지 어선들은 어디 받나 하면 시장군수구청장한테 건조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볼게요. 그래, 건조 허가를 받아가지고 건조 중이네. 그 다음에는 어선의 등록을 한 선박이라고 되어 있죠. 어선으로 등록한 선박이에요. 어선 등록은 나중에 어선법에 나올 거예요. 어선 등록은 아까 누구한테 한다 했지? 자, 선박법에 등록은 누구한테 한다 했나? 지방해양수산청장 한다 했죠. 어선은 누구한테 한다 했나? 시장군수구청장한테 해요. 차이점을 알아야 돼. 어선은 시장군수구청장한테 등록해요. 그래서 등록한다 했죠. 시장군수청장이 등록을 하는 거예요. 어선 4가지 이야기한다. 자, 그 다음에 12페이지. 자, 우리가 선박 보면 한국 국적을 나타낸다 했죠. 그러면은, 자, 그게 한국 선박이 어떤 게 나오죠? 제일 먼저 한국 선박은 4가지가 있죠. 국유 공유의 선박. 두 번째, 국민이 소유한 선박, 대한민국 국민이. 그 다음에 법률에 따라서 설립된 상사범이 소유한 선박. 그 다음에 4번째, 외국 법인이 외국 법인으로서 그 대표자가 대한민국 국민이다. 또는 공동대표일 때는 그 전원이 국민인 법인이 소유한 선박. 4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한국 선박의 특권과 의무가 있어요. 한국 선박의 특권 3가지, 의무 3가지가 있어요.
의무 세 가지, 특권 세 가지예요. 자,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나 읽어볼게요. 세 가지. 국기개항, 외국 선박이면 국기를 개항할 수가 없어요. 국기개항권. 자, 국기개항권은 이거는 특권인 동시에 의무예요. 의무적으로 또 올려야 돼. 특권이야. 두 가지도 속하는 거예요. 국기개항권. 그 다음에 불개항장 기항권. 그리고 국내 연안 무역권. 요 세 가지가 특권이다. 하나씩 볼게요. 국기개항권. 국기개항권. 한국 선박이 아니면 대한민국 국기를 개항할 수 없어요. 안 돼. 우리나라 외국 선박이 우리나라 국적을 갖다 사칭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기를 올렸다. 엄청 벌금 비세요.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벌금이에요. 제일 높은 벌금이에요. 선박법에서는. 자, 그런데 올릴 수도 있어. 어떨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자, 외국 선박이 우리나라 항만을 들어올 때는 올릴 수가 있다. 항만 출입이라 했죠. 그 다음에는 머문다. 항만에 머물 때는 올릴 수가 있다. 외국 선박도 올릴 수가 있어요. 언제? 들어올 때, 나갈 때 올릴 수가 있다. 그 다음 항구에 머물 때 올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때가 있죠. 머무는 한국 선박이 아니어서 외국 선박이죠. 어디 올리나? 선박의 마스터 올린다. 그 밖에 눈에 잘 띄는데 국기를 개항할 수 있다. 이런 데가 있죠. 그 다음에 2번에 불개항장 기항권 데가 있죠. 자, 여기 뭐가 나오나 하면은 불개항장이라는 이야기 나왔어요. 어떤 거겠나? 불개항장이 반대되는 게 뭐겠어요? 개항이죠. 불개항, 못 들어온다. 불, 안 된다는 이야기야. 개항, 그래서 불개항장 대가 되는 말이 개항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개항, 불개항이라고 안 해요. 뭐라 하냐면은 개항을 무역항이라고 해요. 무역항. 불개항을 갖다 불개항장을 뭐라 하냐면 연안항이라고 해요. 나중에 항만법에서 나와요. 자, 우리나라 항만이 전부 다 항만이 우리나라에서 항만이라고 해요. 항만이 몇 개가 있나 하면은 60개가 있어요. 항만이 60개가 있는데 무역항이 몇 개냐 하면은 31개. 연안항이 29개가 있어요. 이게 항만법에서 옛날에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뭐냐면은 다음 중 연안항이 아닌 것은 몇 개냐? 엄청 어렵죠. 그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 나중에 항만법 할 때 한번 외워볼게요. 좌우제한은 연안항이 29개예요. 무역항은 31개예요. 그런데 연안항도 또 나눠죠. 뭐냐면은 국가관리 연안항이 있고 지방관리 연안항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개항도 마찬가지로 국가관리 무역항이 있고 지방관리 무역항이 있어요. 몇 개 정도 되나 참고로 나중에 다시 할 거예요. 참고로 보니까 국가관리 무역항이 14개, 지방관리 무역항이 17개 가지고 31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국가관리 연안항이 11개, 지방관리 무역항이 18개가 29개가 있어요. 이걸 나중에는 한번 외워보도록 노력해야 될 거예요. 이게 전부 다 60개 항만이 있어요. 그 중에서 봐요. 지금 불개항장의 개항권. 개항은, 무역항은 외국 선박들이 마음대로 들락날락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연안항은, 불개항장은 마음대로 갈 수가 없어요. 들어올 수가 없어. 만약에 아무것도 없이 허가를 얻어야 되는데 없이 들어왔다. 마찬가지 5년 이하 5천만 원 벌금이에요. 이것도. 예? 자, 읽어볼게요. 불개항장 개항. 그런데 우리나라 선박은 선박 국적 증서를 가지고 있으면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불개항장 기항권이 있다. 그런 게 국기기항권도 있고 불개항장 기항권도 있고 국내 연안 무역권이라고 했죠. 그 밑에 읽어볼게요. 불개항장의 기항 또는 국내 항간의 운송을 금지한다. 한국 선박이 아니면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역도 할 수가 없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어 있다. 그 다음에 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다만 나오잖아요. 4가지일 때는 할 수가 있는, 외국 선박 들어올 수가 있는, 어떨 때? 처음에 법률 또는 조약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 올 수가 있다. 2번째, 해양사고 났을 때 들어올 수가 있다. 3번째, 포획을 피하려고 하는 경우도 들어올 수 있다. 또 하나는 해양수함장을 허가를 받을 때 들어올 수 있다. 4가지일 때는 외국 선박도 우리나라 연안항에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3번째 보니까 포획을 피하는 경우에 어떤 것이에요? 포획을 피한다는 거. 지금 밖에서, 우리나라 밖에서 해적들이 자기를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그때 피하는 걸 포획되는 걸 피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해적들이 잡아올 때. 그때는 들어와도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그게 보면 해양수산부장 허가를 받는다 했죠. 그 밑에 해양수산부장 이거는 법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외국 선박의 불기항장, 기항 등의 허가 신청이 돼가 있는데 시행규칙이라고 돼가 있죠. 자, 시행규칙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행에는 법에는 뭐라고 돼가 있나? 뭐라고 돼가 있었나? 해양수산부 장관 허가를 받아야 된다 했어요. 그런데 밑에 읽어볼게요. 선박법 단서에서 밑에 조금 전에 단서가 있죠. 법률이 해양수산부 장관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 따라서 불기항장 기항하는 국내 항간의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허가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불기항장, 기항 등 허가 신청서를 불기항장 또는 여객이 성선, 탄지점, 탄곳 성선지나 화물을 실은, 선적지 화물을 실은 곳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한테 제출한다 했죠. 자, 그러면 허가를 누가 한다는 거야, 이게? 누가 하는 거야? 해양수산부 장관도 해요. 그런데 해양수산부 장관이 워낙 그런 건이 많기 때문에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뭐라 하나 하면은 권한의 위임이라 해요. 앞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권한을 내가 너무 힘드니까 너희들이 좀 해달라 그런 거예요. 그게 권한의 위임이에요. 누구한테 위임했나가 지방해양수산청장한테 위임을 한 거예요. 그럼 두 사람 다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자, 위임을 한번 볼게요. 페이지 31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31페이지에 보니까 권한의 위임이라고 되어 있죠. 자, 해양수산부 장관은 30일 다음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에 위임한다고 되어 있죠. 어떤 것이냐? 4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서 1번에 해당되는 거. 법 6조 단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거예요. 단서에 따라서 한국 선박이 아닌 선박이 불기항장의 기항 허가 또는 국내 항간에 있어서 여객과 화물의 운송을 허가하는 것은 뭐야?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방청장한테 위임한다는 거죠. 요 조항에 의해 가지고 지방청장이 위임받아 하는 거예요. 그게 권한의 위임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 넘겨서 13페이지. 자, 지금까지는 뭐를 했나? 한국 특권을 했죠. 특권 3가지를 대해서. 그다음 이제 의무가 나와요. 3가지가. 첫째 뭐냐면은 등기 등록의 의무. 등기 등록을 해야 돼. 의무예요, 이거는. 자, 한국 선박의 소유자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청장한테 한다겠죠. 지방해양청장에게 해양수산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요것이 이번에 바뀐 꼭 알아야 돼야 될 거. 뭐냐면은 옛날에 없었어요. 선박을 지덕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옛날에는 없었어요. 이게 작년 말에 생겼어요. 작년 말에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등록은 얼마 안에 해야 되는 게 없었어. 근데 지금 생겼어요. 60일 이내. 지덕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예요. 뭐를 해야 된다? 등록을 신청해야 된다. 꼭 알아둬야 될 부분.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할 때는 선박 등기법에 등기를 하고 나서 해야 된다. 근데 등기를 못하는 선박들이 있죠. 그건 안 할 필요가 없죠. 자, 읽어볼게요. 그 다음에 등기 등록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국기개항 의무. 이거는 아까 뭐라 했나? 특권인 동시에 선생님이 의무라 했죠. 2가지. 그래서 한국 선박은 국기를 개항해야 돼. 그 다음에는 그 명칭 선박 명칭이에요. 명칭. 그 다음에 선적항도 적게 되어 있다. 헐수와 치수도 적게 표시하게 되어 있다. 자, 표시 의무가 있죠. 국기개항부터. 국기개항 선박은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 어디에 선박의 뒷부분에 대한민국 국기를 개항해야 된다. 다음 하나가 밑에 국기개항 하나, 둘, 셋, 4가지가 있죠. 이게 이번 2019년도 시험 문제 나왔던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다만 해야 된다. 요 4가지일 때는 해야 된다. 4가지부터 한 읽어볼게요. 대한민국의 등대 또는 해안망로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에 국기를 올려야 돼. 2번째, 외국항 입항을 할 때도 올려야 된다. 출항 입항할 때도 올려야 된다. 3번째, 해군. 요게 시험 문제 나왔어요. 해군. 또 하나 뭐예요? 해양경찰청 소속의 선박 또는 항공기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 올려야 된다. 그 밖에 지방청장이라는 게 지방해양수산청장이에요.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요구한 경우도 4가지. 언젠간 나온다 했는데 이번에 딱 나왔어요. 그 다음에 다만, 그 위에 봐요. 다만 뒷부분에 안 올려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은 다만
국내 항간, 우리나라 국내만 갔다 왔다는 선박이죠. 국내 항간을 운행하는 총 톤수 50톤 미만 이거나 최대 속력이 25나트 이상인 선박은 조타실이나 상갑판 위쪽에 있는 선실, 조타실이나 상갑판 위쪽에 있는 선실 등 구조물의 구조물 바깥이에요. 바깥의 양측면에 잘 보이는 곳, 양측면에 잘 보이는 곳에 뭐를 부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상갑판이라는 이야기, 조타실은 알죠? 조타실은. 상갑판은 어떤 것이에요? 우리가 갑판이라는 건 알고 있지, 상갑판. 상갑판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줄게요. 이거는 항해를 하는 사람들은 거의 알고 있어. 근데 다른 사람들 잘 몰라요. 상갑판이 어떤 거냐면은, 이게 갑판의 종류죠. 상갑판. 상갑판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 선박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상갑판이. 영어로 하면 아폴데크라고 해요. 아폴데크래. 상갑판은 최상층에 있는 갑판이에요. 갑판 중에 최상층에 있는 갑판이에요. 상이잖아요. 맨 위에 있는 갑판이에요. 그런데 무조건 맨 위에 있다고 해가 상갑판이 되는 거 아니야. 뭐냐면은 최상층에 있는 갑판 중에 전통 갑판이 돼요. 전통에는 어떤 것인지 알아요? 전체란 뜻이에요. 전체가 여기 무슨 말이에요? 전통. 전체가 통하는 갑판이에요. 전체가 통하는 갑판이 어떤 것이가? 갑판이 있으면 선수에서 선미까지 갑판이 다 깔려가 있어야 돼. 됐죠? 선수에서 선미까지 보통 안 그리된 갑판도 많아요. 그런데 선수에서 선미까지 깔려있는 갑판 중에서 최상층에 있는 갑판을 뭐라 한다고? 갑판을 상갑판이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상층도 되고 전통 갑판도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상갑판이에요. 상갑판이 있고 상갑판 위에다가 갑판을 가지고 그러면 창고나 이런 걸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갑판실, 조타실 다 쓸 수가 있어요. 또는 선두도 있어요. 이게. 자, 상갑판이라고 하는 것은 최상층에 있는 전통갑판이다 알아두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선박의 표시, 상가, 표시방법,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던 거예요. 읽어볼게요. 선박 명칭, 선박 명칭도 적어야 된다. 어디에 적느냐? 선박 명칭은 있죠. 선박 명칭은 선수 양쪽. 그래서 우리가 선수 양인이라고 되어 있죠. 외부에 적는다. 그 다음에 선미 잘 보이는 곳에 적는다. 선수 양쪽 선미에 적는 거예요. 크기가 있어요. 크기가 어떻게 되나? 10cm 이상. 한글로 적기도 하고 한글 그 다음에 뭐냐? 아랍에서 포함된다 했죠. 무슨 양이냐 하면은 이것이 그 선박 이름이 해림으로 갑시다. 그러면은 해림하고 1호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글 아랍의 숫자도 적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크기는 10cm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있고, 그 다음에 선적항도 적게 되어 있다. 어디에 적나? 선적항은 선미에 적게 되어 있죠. 선미 외부에 잘 보이는 곳에. 이것도 크기가 10cm 이상으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헐수, 치수대가 있죠. 헐수도 표시해야 된다. 갑판에 항해하고 관계되는데, 헐수는 어디에 적나 하면은, 헐수는 선수 양쪽, 큰 배들은 중앙 양쪽, 선미 양쪽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헐수는. 왜 양쪽에는 우리 배가 이렇게 붙이면은 입장만 하면 안 보일 거 아니야. 그래서 양쪽에 적게 되어 있어요. 양쪽에 적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적는 방법이 있어요. 적는 방법이, 자, 숫자가 5m예요. 여기가. 그러면은 인터벌은 20cm 인터벌이에요. 그래서 5m 20, 5m 40, 20씩 적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5m 60, 5m 80, 다음에는 얼마예요? 6m가 되겠죠. 그 다음에 6m 20, 40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배가 지금 물이 딱 그 해수의 그런 게 여기에 이 꼭대기에 찰랑찰랑하고 있어요. 그러면 헐수가 얼마인가? 이거 이야기예요.
얼마겠어요? 예를 들면 5m 20, 5m 20이죠. 그런데 찰랑찰랑하는 것이 숫자의 하단을 표시해야 돼야 돼. 하단을. 그러면은 이게 5m예요. 하단을 표시하니까. 하단이란 말이 알아야 돼요. 여기 하단이 나왔어요. 시험 문제 나왔던 거예요. 그 다음에 5m, 여기 10cm 단위로 크기를 표시해요. 그리고 5m, 여기 얼마가 되겠나? 5m 10이 되겠죠. 10cm, 여기가. 그러면은 이 하단은 얼마가 되겠나, 이게? 5m 얼마가 되겠어요? 20. 그 하단을 표시한다 했어요. 5m 20cm가 되고, 빨갛게 되면 이건 얼마가 되겠나? 5m 30이에요. 여기 하단이 20이니까, 하단을 표시하니까. 그래서 5m 얼마? 30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8에 찰랑찰랑하고 있다. 얼마예요? 8m 찰랑찰랑하고 있다. 5m 얼마? 80cm가 되겠죠. 8 위에 깔 찰랑찰랑하다. 5m 얼마? 90cm가 되겠죠. 그래, 하단이 이야기한다. 자, 그럼 어려운 걸 하면 될게요. 이게 항해 파트에서 운용의 시험 문제 나왔던 거예요. 해경에. 뭐냐면은 4하고 6하고 중간에 찰랑찰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얼마겠네, 이 말이에요. 얼마겠어요? 5m 40, 요 위에가 5m 50, 요거 5m 60, 중간이니까 얼마? 55cm. 이해하겠어요? 몰라도 관계없어.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읽어볼게요. 선수와 선미, 외부, 선수와 선미 양쪽이라 했어요. 양측면에 선조에서부터 최대 헐선 이상에 이르기까지 20cm마다 돼가 있죠. 시험 나왔던 게 20cm, 인터벌은 20cm, 그 다음에 크기는 10cm, 아랍 숫자로 표시하고 그 밑에 봐요. 그 경우에 숫자의 하단, 줄, 숫자의 하단이 그 숫자와 일치하는 헐수가 일치하는 데가 있잖아요. 하단이라는 걸 알아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명칭을 표시하기가 곤란한 것은 적절하지 않는, 적절하다고 인정한 방법으로 명칭을 표시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명칭 등을 표시할 장소에 따로 지정하거나 표시 장소를 변경해 할 수도 있다. 그 다음 4번에 봐요. 선박의 표시는 잘 보이는 오래 가는 방법으로 표시를 한다. 숫자로 표시를 한다 했죠. 잘 보이고 오래되는 방법으로 한다 이런 데가 있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주로 헐수는 이거 잘못하면 지워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4가 있으면은 4를 용접을 해놨어요. 용접을. 그럼 오래 갈 거 아니에요. 오래 가고 요 끝 테두리를 용접을 해놨어요. 그럼 안에는 색깔을 칠해놨어요. 어떤 색깔을 칠해놨나 하면은 우리 배가 검은색 같으면은 흰색으로 칠해놨어요. 잘 보이는 색깔을 칠해놨어요. 잘 보이는 색깔에. 그래, 잘 보이는 색깔로 칠해놨고, 우리 배가 예를 들면은 흰색이다 하면은 어떤 색으로 해야 되겠나? 검은색으로 하면 되겠죠. 검은색으로.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잘 보이고 오래 가는 방법이라는 게 뭐냐면은 용접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훼손 안 되게끔 용접을 주로 많이 해놨어요. 용접을 해가지고 그 중간에 색깔을 칠해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선박의 개성이 있죠. 14페이지. 자, 선박 개성이라는 건 다른 선박 구별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주로 뭐예요? 구별하려면 뭐가 있어야 알아야 되나? 선명이죠. 선명. 그래서 선박의 명칭, 선명이다. 반드시 그 명칭을 표시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이거는 선명은 자유롭게 우리가 선박 소유자가 정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선명 가지고도 잘 구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가 있나? 보조수단으로서 선박 번호가 있어요. 그 다음에 호출 번호도 있다. 호출 번호를 콜사인이라고 하죠. 모든 선박은 무선이나 이런 국을 가지고 있어요. 국 번호가 전부 다 있어요. 그게 호출 번호예요. 그 선박의 이름도 명칭도 부르지만 콜사인으로도 많이 선박을 불러요. 그게. 보통 4자리로 돼가 있는데 무선 전신으로 돼가 있는 것은 7자리도 있고 6자리도 있고 7자리도 있어요. 이게 콜사인이. 자, 그 다음 선적항 드디어 나왔잖아요. 자, 선적항은 선박 소유자가 등기 등록을 하기 위해서 정한 항구라 했죠. 그런데 선적항은 선박 소유자가 선박의 톤수를 측정을 신청을 하고 등록을 한 후에 선박 국적증서를 발급받는 곳이에요. 그것이 선적항. 자, 선적항은 선박 소유자가 선박에 대해서 행정감독상 편의
를 위해서 설정한 그런 특정한 항구를 의미하는데 어디에 정하느냐는 거예요. 선적항을 정하는 3종이에요. 3종. 어떤 3종? 3원칙이에요. 첫째, 선적항은 시읍면의 명칭에 따릅니다. 선적항의 이름이 무슨 시 또는 무슨 읍, 무슨 면의 명칭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 두 번째, 선적항으로 할 시, 조금 전에 얘기한 시예요. 읍, 면. 선박이 항행할 수 있는 수면입니다. 선박이 명칭 예를 들어 가지고 부산 근처 같으면 전부 다 될 수가 있죠. 근데 대구나 이런 데는 명칭이 배를 댈 수가 없죠. 근데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나? 그게 선적항으로 할 수 있으면 선박이 항행할 수 있는 수면에 접한 곳에 해야 된다. 두 번째, 세 번째, 3원칙 중에 세 번째는 소유자 어디 주소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됐죠? 3원칙이에요. 근데 안 될 경우가 있잖아.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예를 들면 선박 소유자가 우리나라 주소가 없어요. 못하죠. 그 다음 선박 소유자가 바다에 접하는 곳이 아닌데 살 수가 있잖아요. 못하죠. 그런 것은 다른 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다른 데 할 수 있는 네 가지. 첫째, 국내에 주소가 없는 선박 소유자, 선적항을 정할 때. 두 번째, 수면에 접하지 않는 곳에 있을 때.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은 제주특별시 뭐 이렇게 돼가 있죠. 이거는 뭐냐면은 제주 거기는 배를 잘 안 갈락해요. 그런데 세금의 특혜를 줘. 여기에 선적항을 정하면은. 그래서 그게 뭐라고 하냐. 선박 등록 특구로 지정된 계항에 우리 배를 갖다 선적항을 정할 때는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됐죠? 그 세 번째. 네 번째는 뭐 그 밖에 부득이한 그런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데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합시다.